예, 안녕하십니까.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상당고등학교 강성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손바닥 헌법 책을 만난 정말 귀한 인연들이지 않습니까? 뭐 저도 지금 충북 지부장이라고 그러고 김용택 선생님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은 뭐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내일 에, 그 32년 만에 이제 재심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상 그 재심 선고 날인데요. 그래서 하루 앞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우리 헌법 정신이 현실에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고 또 침해받고 있고 또 지켜야 할 것인가를 뭐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32년간의 그 세월 속에서 겪었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인 그 사안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이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가 이미 패들렛으로 제작한 자료를 채팅창으로 이렇게 올려뒀고요. 지금 화면 공유 다 보고 계시죠? 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이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 서류 보입니까?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재심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 대전의 국가기록원에서 제가 찬 자료인데요. 이 자료 맨 앞부분 이게 지금 재심 청구서인데 두께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먼저 두 권의 책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 권의 책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책 제목이 보입니까? 국가보안법. 예, 국가보안법인데요. 이 서브 타이틀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무섭고도 황당한. 예,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책인데 서브 타이틀이 무섭고도 황당한 국가보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여기 보시면은 1950년부터 80년대까지 그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의 그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뭐 특별한 해설 없이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책은 이거는 우리는 하나라는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 글을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 됐습니까? 50분 하고 남은 시간 이렇게 질의응답인가요? 어떻게 합니까? 예, 1시간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먼저 그 32년간 이루어졌던 제 사건에 대한 간략한 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잘 돌아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셨는데요. 뭐
좀 무거운 내용 같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지금부터 32년 전 1989년 5월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에 보면은 사이먼 톱 기사의 기사가 의식화 교육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요즘에는 의식화 교육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갑작스럽게 의식화 교육이라는 말을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와 함께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는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또 그들이 결성하고자 하는 노조, 여기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요즘은 전교조합니다만 결성을 엄단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해 4월부터 전국에 있는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 내용을 여기 좀 너무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이게는 충주시 교육청에서 1989년 4월 25일 날 충주 교육청 관내 학교에 내려보낸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일부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의식화 교육을 할 경우에 대화와 설득을 하고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고는 고발이나 징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육청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교사들을 고발하고 징계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학교 사례를 들어보면요. 1989년 5월, 정확히 말해서 5월 10일입니다. 뭐 저도 그 당시에 바로 이웃에 있는 제천 재원고등학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 학교도 아마 이 공문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공문을 못 봤습니다. 근데 아마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 공문을 내려볼 것 같은데 교원노조 결성을 하는 움직임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단연코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전달하라. 이게 당시 정원식 문교부 장관이 내려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혹시나 선생님들이 읽지를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도장을 다 찍은 거야. 도장을 다 찍었어요. 도장을 다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교직원 해람. 해람이 무슨 뜻이죠? 네, 전부 다 돌려가지고 그걸 확인하라는 거죠. 정말 꼼꼼합니다. 그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5월 14일 날, 근데 저도 이 방송을 봤거든요. 지금 연세 드신 분은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MBC 보도 특집이라는 방송이 나갑니다. 이 방송을 다는 못 보고요. 한번 보시면은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이거 전체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서울 KBS, MBC에서 보도한 겁니다. 보도하는 그 어나운서가 되게 낯익은 분일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 서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 이론의 하나입니다. 예, 손석희 어나운서입니다. 어려운 가치관을 갑작스럽게 심어줄 때 거기에는 혼란이 따를 것이고 먼 훗날 그 어린이가 오도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한 국민학교에서 일고 있는 파문을 엄커석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설립된 지 3년밖에 안 되는 서울 도봉구 신방학 국민학교입니다. 도봉산 끝줄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서울에 있는 국민학교답지 않게 아늑한 분위기. 예, 뭐 이걸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무려 11분 39초 분량으로 의식화 교육을 한 구체적인 사례라면서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최종순 선생님이신데 제목이 천박지축조 담임이라고 했습니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은 엉망진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천방지축이라는 조 이름을 학생들에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뭐 북한의 국화인 진달래꽃을 가르쳤다. 뭐 이런 식의 특집 기사를 내려보내서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기 있네요. 북한에 샛별국민학교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샛별국민학교는요 경남 거창에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샛별보기 운동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천리운동. 그래서 그걸 이미지해가지고 북한 학교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 정교조 당시 결성할 당시 신문에서는 이거는 노조 결성을 탄압하기 위해서 자경으로 매도하는 사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일간지에는 보도가 안 됐죠. 그래서 일반 분들은 야, 교원노조 결성하는 사람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다, 위험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1989년 5월 24일 날 이른바 북침설 교육 사건이 발생합니다. 5월 25일자 서울신문 기사인데 타이틀이 교장이 의시가 교사를 고발했다. 충북재원고. 근데 그 교사는 유교는 북침등이라고 용공교육을 가르쳤다. 이게 이제 5월 25일자 뭐 전국 일간지를 떠들썩하게 보도한 내용이죠. 당사자가 바로 접니다. 예. 근데요, 이 사건은요, 정교조 결성을 1989년 5월 28일 했는데, 바로 한 3, 4일 앞두고 서울의 조태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북침설을 가르쳤다 해가지고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경북 영주의 이수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북계를, 여기는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계를 찬양했다고 해가지고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5월 28일 하루 앞두고 제가 북침설 북계 찬양함 혐의로 똑같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통해서 결국은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은 자경교육이다.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 유교가 북침을 가르쳤다. 뭐 이런 인식을 아주 충격적으로 심어줬죠. 예. 근데 사실은 북침설이라는 것이 우리 조태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술자쓰게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둔갑했고요. 그 다음에 이수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인반 학생들이 뒤에 교실에 낙서를 적었어요. 근데 낙서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김일성을 만나보고 싶다는 낙서를 거기 두었대요. 근데 그래서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구속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뒷말을 빠뜨렸어요. 김일성을 보고 싶다. 뒷말에 뭘 붙였냐면 우리 민족을 비극, 6.25를 일으킨 그 김일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어쨌든 이런 했고, 그 다음에 제 사건은 신문뿐만 아니라 뉴스에도 장식이 되는데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경찰서는 6.25는 남침이 아니라 미군이 먼저 침략했다. 북한도 잘 산다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식으로 교육시킨 혐의로 재원고등학교 강성우 경찰서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미군이 먼저 침략했다. 북한도 잘 산다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식으로 교육시킨 혐의로 재원고등학교 강성우 교사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당시 신문뿐만 아니라 그 뉴스에 났던 건데, 학부모들이 이런 교사들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이렇게 농성했던 것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학부모들은 사실은 학교에서 동원한 학부모들은 나중에 또 밝혀졌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끌려가서 구속이 된과 동시에 교육청 앞에서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농성을 했던 아주 치밀한 각본에 움직였던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이후에 이 사건은요, 뭐 89년 8월 달에 서울신문에 보시면은 정교조의 참교육은 삼민투 이념과 대동소이하다. 그 다음에 그 정교조 삼교육을 주장하는 내용에 보니까 북침설 교육을 가르쳐서 고등학생을 의식화시켜서 이 고등학생들이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혁명 전사로 키운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신문에 크게 보도가 났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은요, 당시 문교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의 각 학교, 그다음에 당시에는 반상회라는 게 있습니다. 반상회 어떻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도 결국은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됐죠.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지금 혹시 보이십니까? 예, 이거 문교부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보시면은 정교세 참교육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붉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한 사진첩을 보여주며 북한은 잘 살고 있다. 6.25는 미군에는 북침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국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이렇게 배부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일간지에도 광고를 또 이렇게 냈습니다. 어떤 광고냐면요. 이런 광고죠. 89년 8월 4일자 중앙일보 그 기사 광고인데요. 일면에 누가 우리 아이들 마음에 정오와 갈등을 심는가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6.25는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미군의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교원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육성회장 명의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 광고는 요 위에 보신 것처럼 결국은 어떤 국가기관에서 작동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광고가 만들어지고 된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사건의 진실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제가 1989년 5월 24일 날 오전에 수업을 하다가 제천경찰서 형사들에 의해서 잠깐 조사할 게 있다면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대공과였는데 가자마자 제 양손에 수갑을 채우면서 북침설 교육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니 자백을 하라고 11시, 1시 정도 들어갔는데 새벽 1시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수를 강요당하는 그 사정 속에서 새벽 1시 정도 돼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대공과에 와서 그 학생들이 형사들 앞에서 제기한 그 조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강 선생님이 계속 부인하는데 이 앞에 있는 강승호 선생님을 너네들은 무슨 수업을 하는지 들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부인을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형사가 묻습니다. 지금 강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6.25가 북침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김아무개 학생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자가 선생님에 대하여 어떻게 감히 경찰서에 와서까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강 선생님은 분명히 6.25는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북한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는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니 형사가 저한테 아니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부인할 거냐. 제가 할 말이 없었죠. 근데 근데 사실권의 실상은 어땠을까요? 이건 나중에 나머지 학생들이 그 반 학생들이 이 6.25 북침이라고 들었다는 그 학생이 출석부에 보니까 결석을 한 걸 밝혀졌어요. 이게 그 당시 그 출석부입니다. 북한 찬양 수업을 들었다고 제 제자 중에 한 여학생 한 명이 했는데 그 학생이 정작 수업 시간에 결석한 거죠. 네. 뭐 이것은 이후에 사실은 그 인터뷰에도 밝혀졌습니다. 4월 25일 결석으로 돼 있는 김숙배와 연락이 닿았다. 선생님이 저녁을 사준다는 등 뭐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경찰서까지 갔다는 게 더 기분 나쁜데요. 그 당시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 진술한 게 아닌가요? 얘기는 이제 저희가 들은 거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막 가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같이 가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담임 선생님 말이에요. 네네. 담임 선생님이랑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갔던 증인이 아니고 네네. 제가 저는 나중에 갔거든요. 학교에 예예. 등교를 하니까 가자래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친구들이 그 전날 경찰서 가서 밤을 샌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그러면 학생이 누구죠? 제가 또 얘기하기가 그래요. 근데 자꾸 왜냐하면 예. 걔네도 다 시집가고 잘 살고 있는데 예. 그 김숙배 씨는 4월 25일 날 결석으로 돼 있거든요. 저요? 예예. 4월 25일 날 제가 4월 25일 날 제가 언제인지 알아요. 저는 나가서 들었거든요. 제가 거짓말을 막 뭐 일부러 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생님을 그러고 싶었겠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는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서 나가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몰라요 그런 거는. 예. 참,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 학생이 이렇게 담임쌤의 권유 내지는 강요에 의해서 경찰서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도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들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 제가 가르쳤던 2학년 전체 학생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 학생이 359명. 얘들이 다 이 자술서를 다 적어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수업을 했다고 하는 학생이 딱 7명인데, 그 중에 2명이 기숙사,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 1명을 포함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7명 학생 중에서도 뭐 A라는 학생이 미군에는 북침 교육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니까 옆에 있는 B라는 학생에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정확히 들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C라는 학생은 어떻게 들었냐 하니까 A가 B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 정작 그 B가 결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럼 실제로 무슨 수업을 제가 했을까요? 예, 뭐 깁니다만은 당시 김시천이라는 그 선생님이 제가 그 재판 받은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시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시를 읽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밀양에서 박승걸 선생님이 좀 읽어주신다는데, 박승걸 선생님 혹시 이 안에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 선생님께 김시천. 강 선생님, 수갑을 찬 채로 손을 흔들며 옛서 몰래밭을 손바닥에 감추어 보여준 두 마디 말이 내내 가슴이 뒤흔듭니다. 진실, 승리. 강 선생님이 빨갱이라니요.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하고 그렇게 가르친 게 제가 되었나요? 어찌하여 이 땅의 양심들은 모두 이렇게 보승줄에 묶여 있어야 하나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나요? 창살 아래 갇힌 지 몇 달이 되었어도 면회 한번 하지 못하고 담장 밖에 서성거리다 소주잔이나 돌리던 우리들 앞에 그날 법정에 선 강 선생님의 당당한 모습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한탄과 푸념의 감만 값싼 위안으로부터 깨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노점상을 하면서도 거짓없이 자식을 가르쳐 왔다는 강 선생님의 아버님을 뵙고 나서 다시 한번 가르친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거짓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강 선생님께서 하셨듯이 갈라진 결여의 아픔을 거짓없이 아이들 앞에서 얘기해야 합니다. 금강산과 후지산을 보여주면서 어느 산이 더 아름다운가를 물어보셨다죠. 아이들은 당연히 금강산이라고 답을 했고 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얘들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마음대로 우리는 가볼 수가 없구나.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마음껏 구경하고 사진도 찍어 오는데 말이다. 한 핏줄 한 민족인 우리는 이렇게 갈라져 살고 있구나.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통일이 되면 아마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기도 하고 백두산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도 할 거야. 민족의 자존심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었다면 탐나는 대로 국어 교사들의 모임에도 나오곤 하던 강 선생님. 그런 강 선생님이 빨갱이라니요. 평양 시가지 모습도 보여주고 김일성 동상도 보여주면서 전쟁 폐허를 복구한 부지런한 우리 민족성을 얘기하고 그러나 단호하게 김일성 독재를 비판하셨다는 강 선생님. 이 땅의 여기저기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순하고 착하신 강 선생님이 빨갱이라니요. 누구보다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신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강 선생님의 손바닥에 선열보다 선명한 진실, 승리 두 마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시천 선생님 지금 저랑 같이 정교조 활동을 하시다가 해직되신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당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인의 그 감성으로 실제 수업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뭐 이른바 평화통일 교육이랍시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북침설 교육으로 둔갑된 거죠. 이게 32년 전에 우리 교육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법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예, 여기 지금 판결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라는 혐의를 받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실형을 제가 선고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8개월 만에 이제 석방이 됐고 여기 보시면 1990년 6월 22일 날 상고를 기각해서 형학점 판결로 저는 교단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교조 상권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10년 동안 제가 학교 바깥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994년 3월 1일자로 정교조 교육성 관련된 스님들은 대부분 복직을 하셨는데 저는 국가보안법에는 이른바 빨갱이 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상자에서 계속 이렇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정확히 10년 4개월 만에 제가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 복직을 했는데 여전히 저에게는 분홍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른바 자경용공교사, 그 다음에 빨갱이 교사, 북침설 교사죠. 근데 이게 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교조를 늘상 이렇게 공경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교조 결성 30주년이 되는 지난 2019년 5월 28일 날 제가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해 11월 28일 날 재심 판결 신청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제가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간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재심이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 사건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제 의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수업 내용을 가지고 제자를 이용해서 스승을 고발하는 사례거든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가보안법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그런다는데 이걸 언젠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기다려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신청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 검찰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어 집권한 이명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이런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권이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촛불에 의해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재심을 받아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 강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만 재심 개시 결정 근거가 말이죠.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이 재심 결정문이 있는데요. 이걸 길게 적어놨습니다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범했다. 국가기관이 그것도 불법으로. 그리고 그 조항이 뭔가 우리가 평상시는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실제 제가 겪어보니까 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얼마나 가치로운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데 우리 오옥분 이사님께서 제 사건이 재심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지는 그 구체적인 근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여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사망,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도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를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제16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저도 늘 갖고 다니는데 이 손바닥 헌법책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부터 쭉 쓰는데 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요. 첫째, 제 같은 경우는 제12조 제1항에 의한 건데요. 제가 수업하다가 1989년 5월 24일 날 오전 11시 20분경에 3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교장실에 잠깐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장실로 갔습니다. 갔더니 형사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도 이야기 안 했고 그냥 형사라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경찰서에 좀 가자는 이야기 했는데 왜 가자는 하니까 학생들 건 때문에 조사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사니까 학생들 거니까 협조를 해야죠. 근데 제가 또 그때는 나이 28
밖에 안 되는 신기 교사니까 또 어떻게 봐서 순재는 같아요. 만약에 우리 윤태거 선생님께서 아니면 박승거 선생님께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는 그럼 협조해도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죠? 안 가시죠? 근데 저는 갔어요. 근데 만약에 갔을 경우는 그러면 제가 체포하시는 겁니까? 체포영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가는 순간 이제 양손에 저를 붙잡고 현관에 갔더니 이미 검은색 집자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검은색 집자에 타는 순간 뭐 우리 1987 그 영화 상상되시죠? 예. 고개를 숙여라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갔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제가 하숙을 하고 저는 하숙방을 갔어요. 하숙방에 갔더니 제 방이 어디냐 묻더니 거기 있던 책을 몽땅 다 가져갔어요. 그 책이 나중에 불온 문서로서 이렇게 증거로 채택된 뭐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든지 감자씨와 뱁씨의 통일 이야기를 기타 등등 뭐 하다못해 경남 교사 협의회에서 만들었던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민중가요. 그게 나중에 또 북한 노래책으로 둔갑을 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또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12조 3항. 예?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을 취지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에 관한 영장, 뭐죠?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죠. 없었습니다. 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이 재심 사유서는 보니까 이 제천경사서 대법원까지 했던 그것이 피고인을 강제히 연행해가지고 31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형법 제124조에 의한 불법 체포 감금죄. 그러므로 이 기본 그 근본적인 수사가 무효다. 그러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 이게 재심 사유의 전부. 그러니까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북침수를 가르치자 가서 이게 아니라 그 연행 과정과 그다음에 압수수색 과정이 이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이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무효다. 이게 재심 사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기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법과 정치에 보면 이 항목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조항도 저는 철저히 무시했다니까요. 제가 구속과 동시에 저는 어느 누구하고도 이렇게 전화 연락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정보에서 차단당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제가 좀 말을 하려니까 좀 그런데요. 사실은 좀 강압적인 행위도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검찰은 제 기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검사의 그 공소장을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냥 실형을 때린 거죠. 그래서 제가 30여 년 동안 이른바 북침술 교사가 됐는데 이제 재심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년 반개월 동안 재심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2월 10일 날 검사가 구형을 했죠. 어떤 구형을 했을까요? 들어볼까요? 32년 전 북침철 교육 사건에 휘말려 해직도 실형을 산 뒤 재심을 청구한 강성호 교사의 재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 즉 유죄를 구형했는데 강 교사는 독재 정권 시대가 남긴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32년 전 초임 교사였던 강성호 교사는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발령 석 달 만에 6.25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혐의로 수감돼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백두산과 금강산, 일본 후지산 사진을 통해 북녘 산하를 못 가는 안타까움과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전한 일본어 수업이 당시 학교장과 일부 제자의 고발로 좌경 의식화 교육이 돼버린 겁니다. 억울하게 교단을 떠난 지 10년 만에 학교로 돌아왔지만 강교사는 여전히 유죄 상태입니다. 2년 전 시작된 재심, 자신을 고발한 제자들과 법정에서 만난 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제자와 스승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쑥스러운 이야기죠. 저는 여전히 교사고 그 정인들 역시 저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제자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심 과정에선 강교사에게 북한 찬양 교육을 들었다고 진술한 제자가 결석했던 점이 드러나는 등 당시 수사와 재판이 부실했던 정황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등 관련 단체들은 강교사가 군부 독재 정권이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저지른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무죄 구형과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이 남긴 야만과 광기의 유산을 청산해야 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강성욱 교사에 대해 무죄 구형과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하지만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를 구형하며 여전히 강교사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32년 전 그대로구나. 특히 그 검찰은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후 진술에서 제자들이 처음 교단에 선 자신에게 불러준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울먹이기도 합니다. 선고는 오는 8월 12일 내려지는 가운데 32년간 쓰고 있던 북침설 교사라는 멍해를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JB 진기훈. 32년 전 예, 근데 뭐 보신 것처럼 검찰의 시각은 32년 전의 시각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정말 새삼스럽게 실감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정경심 교수 재판이라든지 또 우리 조민 학생에 대한 그런 걸 보시면은 제 이야기가 충분히 이게 실감이 나실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 정말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저는 뼈저리 느꼈습니다. 특히 제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 내용을 문제 삼아서 국가기관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다시 한번 좀 대책이 필요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저랑 함께 정교조 충북지부 상권 역할을 했던 우리 도종환 지부장님, 지금은 삼성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가장 비교육적, 비인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고 교장이 교사를 고발해서 법정에 세워서 수업 내용을 갖고 진위 여부를 다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분단 교육의 희생물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북한 바로 그다음에 통일 가장 비교육적, 비인간적인 균형 있는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 이런 교육이 공안정국과 분단 구조 속에서 의식화 교육으로 매도된 아주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런 사건이고요. 세 번째로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한 개인의 인격과 양심과 교권이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치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처럼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로 따지면 강성호 선생이 전교조 교사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고 당시 의식화 교육으로 매도됐던 사람 중에서 제일 큰 피해자이고 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도정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제 유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그럼 누가 이것을 했을까요? 대답이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1989년에는 안기부였는데 2007년도 국정원에서는 과거사 국정이 진실을 위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당시 1989년 정교조 종합대책을 안기부에서 주도했는데 그 안기부에서는 공안 차원에서 교직원 노동조합을 내사하면서 전교조 결성을 전후로 교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른바 대국민 홍보 심리전을 병행했다라고 국정원에서 밝히겠어요. 제 사건이 뭐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국정원에서 스스로 이렇게 밝히겠죠. 자, 한자리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621호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최후 진술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밝혔습니다만 이 사건은 제 개인이 겪은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결코 개인이 관련된 사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정교조 같은 자주적인 교원 단체를 정권이 이 자경용공 집단으로 내몰기 위해서 만든 조작 사건이고요. 또 넓게 보면은 국가보안법을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악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일 재심 선고가 뭐 무죄가 될지 그냥 기각이 될지는 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1년 현재 검찰 개혁이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예. 검찰총장이 지금 유력한 야권 뭐 대선 후보로 지금 현재 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사건 선고 결과는 상관없이 국가보안법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함께 헤쳐나가야 될 이 시대의 정말 절박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1일부터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우선 7조부터 대표적인 사례가 7조지 않습니까? 예, 전체를 폐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 7조부터 위헌 판결을 헌재에서 촉구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그것을 지금 이런 시위를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수요일에 올라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헌법 정신을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헌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일 재심 선고 결과에 연연치 않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헌법답게 또 국가보안법이 헌법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저희가 촉구하고 또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좀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 사건을 토대로 그야말로 상식이 승리하고 또 진실이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민주국가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예, 부족한 이야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호 지부장님. 저기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다려. 고맙습니다.
네, 그, 오늘 어떤 소감의 말씀도 좋고요. 아니면 강성호 지부장님께서 하셨던 그 헌법 후기나 여러 가지 법을 말씀도 좋고, 어떤 이야기라도 좋고, 특히 응원의 말씀과 함께 질의응답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뉴스로라는 이게 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아는데 그 뉴욕에서 지금 이제 그 뉴스로 이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시고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시는 노창은 기자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네, 잠깐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나타나셨네. 아무도 말씀 안 예. 하시니까 예. 제가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단톡방에 예고된 걸 보고 지금 뉴욕 시간 아침 6시에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연결을 해서 좀 들었습니다. 강성원 선생님은 이제 그동안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단톡방과 SNS 통해서 조금 교류를 하면서 많은 좀 감동과 같은 진짜 경이로운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내일 또 중요한 그런 심판 앞두고 이런 한번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라도 좀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채팅창에 썼습니다만 반드시 이 진실이 승리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멀리 뉴욕에서 또 이렇게 우리 노창현 기자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전해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 줌 강연이 이런 또 놀라운 이런 나눔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노창현 감사합니다. 네. 노창현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뉴욕에 우리 교민들도 손바닥 헌법책이라던가 우리 헌법 읽기 이렇게 국민운동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교민들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러셨네요. 네. 뭐 알려주시면 제가 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임시정부가 있던 상해에서도 이제 교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받아보시고 우리 헌법 읽기 지부도 탄생되어서 상해에는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 계시는 교민들도 저희 손바닥 헌법책 한 권씩을 좀 가정에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아까 이제 그 헌법을 읽으면서도 좀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찌릿찌릿하다는 그 느낌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그런 장면들을 지금 겪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상이 솔직히 좀 안 가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 고쳐 많으셨을 테고, 그리고 제자들이 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그런 아픔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런데요. 내일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이 승리라는 내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오픈 이사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실까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죠.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여기 있네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에 눈물의 골짜기라는 책이 있어요. 다음에 혹시 시간 나시면은 그 도서관에 신청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책들에 보면은 우리 그 소설인데 김성동이라는 소설가 아시죠?
네. 소설 만다를 쓰신 분은 알려져 있는데 김성동 소설가께서 가까이 지금 충주에 지금 정착을 하고 오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찾아뵙고 인사를 했더니 이 소설책을 사인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소설을 제가 읽어봤더니 김성동 작가께서 나는 만다를 쓰려고 소설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소설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하니까 이 어머님이십니다. 뒤쪽에 있는 분이 아버님이세요. 근데 대전 골령골 학살을 당하셨어요. 1950년 7월 달에. 그래서 그 당시 이 남노당에 가입했을 때 나이 25살 때 아버님 유일한 남은 사진을 학대가 했던 그러는데 이처럼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살아남아 있고 또 복직을 했고 또 지금 또 기신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오히려 더 좀 너무 죄송하고 고마운 아니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제가 늘상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로서 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 어려움은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제가 버텨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용기와 격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예. 저 속초에 살고 있는 박민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은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전에 진짜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져 갈 때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부분으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 말씀 이제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팍팍하고 뭐 감히 뭐 저희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선생님은 그간의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말 우리 전 국민의 진짜 수건이다 이런 생각이 더 절실하게 더 느껴졌고요. 네. 그래서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도 선생님은 이제 교직에 하지만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지금도 감옥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뭐 얘기 나누고 이런 생각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민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촛불처럼 힘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빨리 이게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어야 정말 억울하게 지금 선생님처럼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조그마한 어떤 위로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선생님 정말 너무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예.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속초에 가봤어요. 네. 속초 저쪽 그 동일전망대 가보고 그랬는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저에 대한 위로와 격려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국가보안법 문제를 우리가 낮은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치권에 맡겨만 두어서는 안 된다. 또 실제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줌 강연에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뭐 많은 정치인들을 저희가 이렇게 친송하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조차도 지금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두 손 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다 차를 갖고 있으니까 뒤에 뭐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공정 뭐 하여튼 그런 글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마치 세월호 리본처럼 그런 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달고 다니면 어떨까? 또 우리 SNS상에 이렇게 그 로고를 하면 어떨까? 하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낮은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라도 좀 이렇게 실천하고 뒤에 있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거 서울에서 얻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은
그 뉴스타파 영상 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북침설이라는 그 영상이 처음에는 이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이었거든요. 뭐 국회 불법 남침, 물론 뭐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좋아요를 누르니까요, 계속 누르니까 제 영상이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이론이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일본어 담당 선생님,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하니까 아이들이 기꺼이 좋아요도 누르고 또 공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국가보안법은 언젠가가 아니라 빨리 앞당겨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박명수 선생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응원을 한마디. 저도 아까 그 강성호 선생님 말씀을 듣고요. 저는 간이 선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초임 때 그 아이들한테 뭐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다음에 백두산으로 이런 노래를 그 가르쳤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럼요. 예, 예. 94년도에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생님 나이가 돼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 있을 거다. 그 통일이 되면 백두산도 가보고 금강산도 가보고 그렇게 가보자. 왜 뭐 강주까지는 택시 요금이 5만 원인데 왜 서울 그 평양 더 가까운데도 우리는 못 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막 노래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그 2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제가 그 노래를 가르칠 때도 아직 통일이 안 돼 있는 걸 떠나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서울에서 평양까지를 가리키면, 노래를 가리키면 국가보안법에 걸려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러면 20년 전에도 제가 안 잡혀갔는데 20년 후에도 정부가 잘못 들었으면 잡혀갈 수 있는 게 국가보안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분단 국가인데 이 분단 국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우리 세대가 되었을 때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같은 민족인데도 민족성도 사라지고 통일에 관심이 없게 되는데,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수업 시간에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나라고 불쌍한 국가입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국가보안법이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제가 초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 다행이었구나. 우리 강성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저도 만약에 그때 뭐 수업 시간에 경찰이 와서 저를 데리고 간다면 저도 끌려갔을 것 같아요. 그 전교수 선생님들 다 저도 초임 때 전교수 하면서 착했거든요. 다들 순진하고, 어찌 보면 선생님들 또 순진해요. 좀 착하고. 그러니까 저도 잡혀갔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제2의 강성호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어찌 보면 강성호 선생님이 우리의 총대를 메신 것 같은데, 내일 꼭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 또 이게 국가보안법에 철폐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강성호 선생님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응원하고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교원 선생님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도 좀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왜냐면요, 아니 제가 수업을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제 제자가 저를 간첩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독방에 끌려가서 그 제자들 얼굴을 돌리면서 제가 사실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하면서도 제가 좀 마음을 좀 다잡았던 것이, 누군가가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그 당시 제가 28, 젊은 내가 이런 일을 한번 견뎌나고자 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이렇게 교육 현장을 짓밟는 것은 제가 절대로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제가 더 강해졌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밖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매일같이 저 형 구속을 부당하다면서 막 유인물도 돌리고 또 경찰서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좀 뭔가 마음이 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동생이 그냥 먼저 세상을 져버렸어요. 그때는 참 제가 너무 화가 났었죠. 뭐 슬픈 것보다는 뭐 아버님도 결국 쓰러지셔서 또 돌아가셨고 국가보안법이 원래 이런 겁니다. 예, 한 집안이 풍비박산하는 거 우리 너무나 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사였거든요. 제가 만약에 포기한다면은 이 부도덕하고 그다음에 정말 반인륜적인 정권에 굴복하는 것이 된다는 그 마음 한 가지로 제가 버텨왔습니다. 이제 이 재심이 결코 제 혼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제가 다가온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우리 뭐 노창현 기자님도 미국에 계십니다만 결국은 뿌리는 또 저는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1948년 4.3부터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건설기에 이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옥죄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것은 말이죠. 자기 검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까 우리 박승우 선생님 생생한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제 사건을 지켜보면서 동료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통일에 대해서는 통째로 꺼내면 안 되겠구나. 또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세상은 저런구나. 나서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내일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재심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제자들에게 역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좀 전달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뭐 간절한 마음도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연신은 여전히 냉혹하기 때문에 뭐 누구나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결국은 저희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스님들께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고 있고 또 함께 실천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촛불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것처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국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통일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 발 한 발씩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주신 말씀 용기를 얻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 김맹규 스님도 계신데 이 김맹규 스님은요, 이분도 역시 사실 국가보안법을 고초를 당하셨어요. 근데 참 이 국가보안법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김맹규 누가 채팅창에 김맹규 스님을 오셨는데 이 김맹규 스님 제가 알기로는 그 부친께서 보도연맹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맹규 선생님 지금도 아버님의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우리 후세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좀 뭐 무거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희망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이제 정년을 남겨두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같이 힘을 한번 모아볼까 싶습니다. 예. 네, 강성호 선생님. 네네네. 저 대구에 있는 윤태규입니다. 네.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이야기가 잘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까 PPT 처음 나올 때 최종순 교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요겁니다. 그렇죠. 교사 체제는 그렇게 가르쳤는 거고 그때 같은 우리 또 회원이었고 그런데 저는 학교 선생으로서는 참 미리 나왔는데 귀 막고 입 닫고 이렇게 살았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럽습니다. 아, 그러나 강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그 재심 재판정에 설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예, 내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애쓰셨고 앞으로도 애를 또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우리 최종 선생님 그 책을 갖고 계시군요. 최종 선생님 근황을 알려드리면요. 지금 중국 제천에 지금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최종 선생님 하니까, 최종 선생님께서 그야말로 타겟화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 집중 포화를 받은 바람에 아마 그 고초를 많이 겪어서 해직이 되신 것 같은데, 결국 복직을 또 늦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지막까지 98년도에 교육부 앞에서 함께 농성을 했습니다. 26분이. 결국 이제 복직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최종 선생님이 왜 그렇게 늦춰서 하니까 그 언론 때문에 그래요. 언론에 그런 식으로 틀을 만드니까 이 복직하는 게 주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직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요. 또 지금 또 생각나는 분이 지금 현재 그 제천간대학교 최보경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최보경 선생님은 그 역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학생들과 함께 정말 그 통일운동 열심히 하셨고 지역운동 열심히 하셨는데 무려 10년 동안 사찰을 당하신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10년 동안 한 개인을 말이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들었을 때 딱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자기 자료가 한 1만 쪽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했던 수업 내용을 다 국가안보부로 걸고 학생들과 토론한 토론 교재도 이적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최보경 선생님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주저앉는다면은 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함께하고 있던 정교조가 또다시 고난을 가면서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싸웠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재판이 열릴 때마다 하얀 옷을 입고 학생들이 말이죠. 법정에 가득 채워가지고 토요일마다 집회도 하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7년 만에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1년 전에 좀 상당히 무거운 병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투병 중에 계세요. 너무나 제가 안타깝습니다. 제 후배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이 한 개인의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망가뜨린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사실 지금 머리를 감고 있으면 제가 사실은 이 이빨 같은 게 제가 성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픔을 후배들에게는 이제 겪어줄 수는 없다. 그 생각이죠. 다행히 저는 또 저희 집사람이 제가 해직됐을 때 저와 가장 가까이 이렇게 힘이 되어줬던 결심을 하셔가지고 저를 선택을 했어요, 집사람이. 그래서 제가 해직됐을 때 집사람이 결혼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뭐랄까요 든든한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하시는 스님들 또 우리 선생님 부끄럽다 하셨는데 스님 같은 또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상해 이명필 지부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뉴욕에 저희 유전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제가 조금 전에 상해에 저희 우려법 읽기 국민운동 지부도 있고 손바닥 헌법책 외국인 시사하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상해에서 우리 강성호 지부장님 내일 재판 승리하시라고 격려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아마 해외 교민들도 국가법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일본 교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런 말씀 포함해서 좀 격려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성호 선생님, 저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고, 또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확신하고, 또 선생님이 여지까지의 어떤 그런 여정에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또 우리 사회를 이렇게 들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항상 힘내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멀리 상해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우리 윤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또 상해에서 또 이렇게 인사 말씀 주시고 경 말씀 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국가보안법이 사실은 우리 박승호 선생님과 또 상해 아니가 생각.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잡았던 이른바 치안유지법의 뿌리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정말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 통일을 앞당기고 또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9시 20분, 9시가 벌써 넘었네요.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아유. 네, 그러면 또 아쉬워서 좀 지금 채팅창에 네. 강원 선생님들께서 많은 격려 말씀 주셨어요. 저기 이인식 선생님도 지금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이인식 선생님, 아유 그러시군요. 예. 선생님도 네, 응원한다는 말씀 주셨고요. 좀 또 다른 선생님들 좀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강생님 오랜만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 또 만나뵙군요. 예. 예. 그래 또 요즘에는 또 저 위에 중국 계시고 하니까 김용택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 김용택 선생님 지금 또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오늘 내가 통화를 하면서 그래. 안 그래도 오늘 또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오다가 지금 아직도 차 안에서 혹시 차 안에 또 이렇게 하시는? 아이고 선생님 건강하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내일 재심에 이기시고 우포도 한번 내려오십시오. 네, 우리 장영 우포에 오십시오. 우포 따오기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가족들 데리고 한번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또 일부러 이렇게 또 차 안에서 또 이렇게 들으시니까 또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인식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가서 뵙고 올라왔는데, 네. 우포는 또 가고 싶은 곳이고요. 그걸 떠나서 내일 이제 저는 재심 이제 작년 1월 30일부터 시작해서 9차례 했나요? 네. 그동안 이렇게 쭉 공판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이 세월이 갔으면은 자기들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데 거기 왔어도 여전히 좀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국가보안법이 정말로 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아무튼 그동안 우리 강성호 동지가 정말 어려운 재심, 정교조 본부에서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나와서 파견 나와 있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자문구하고 했는데 불가능하다, 하지 말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결단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여기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한 1년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왔는데 내일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내일이 이 강성호 묵침설 교육 사건의 종지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진호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황진호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 교육민주화 동지회라는 우리 정교조 퇴직 선생님들 모임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 재심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 제가 뭐 지금 인터뷰 하자는 뭐 언론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은 저는 꼭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제 개인에 대해서 뭐랄까요, 뭐 사죄하고 용서하고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저는 정말 그 제자, 아까 황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 당시에 이 강기기한 대책에 참여했던 교육감,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유아무개 씨라는 분입니다. 우리 충북교육계에 큰 어른으로 존경받고 계시죠. 그분이 지난번 인터뷰할 때, 15년 인터뷰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직자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각 시도 안기부랑 교육감과 이런 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 탄압을 했거든요. 그 안기부, 지금 국정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본인도 그걸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당시 교장, 그 다음에 교감, 특히 이 2학년 7반 제자들의 그 담임선생님, 여선생입니다. 이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만 골라서 그 학생들을 경찰에 태워주면서 이렇게 진술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너네들은 학교를 졸업 못할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 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단톡을 주고받은 걸 제가 입수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만 그 학생 중 한 명은 자살을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어떡해. 그러니까 제가 구속돼 있는 걸 운동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뒤늦게 들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지금도 저한테 못 났잖아요. 이게 지금 이 비극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제자들에게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내일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교육자라면은 학교 현장에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배워야 할 그 사제지간을 짓밟아서 지금도 한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안겨준 뭐 저런 예외 치더라도 말이죠. 저는 20년 동안 복직하면서 제 나름대로 교사로서 뭐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보람있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나타나지 못하고 황진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 법정에서도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교육의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어른으로서 좀 정말로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건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실명을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예, 지금 그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전화번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전히 유죄인지라 이야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부디 그 제자들이 정말 이제는 마음의 짐을 들어놓고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좀 그게 제일 사실 가슴 아프죠. 예. 그래서 황진호 선생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하여튼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서구 집사님, 내일 아마 재판 하루 앞두시고 오늘 사실은 좀 편안하게 안정도 취하시고 이것저것 정리하셔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또 이 강의를 좀 부탁드려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세상에 아직도 스승님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지금 오늘 강성호 선생님 마지막 말씀 듣고요. 제자들 끝까지 제자들이 사과받아야 되는 거라고 제자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 말씀 너무 가슴 깊이 좀 듣고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스승 존경하고요. 그리고 저희 헌법 12조가 아니었으면 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저희가 꼭 헌법을 읽고 알고 실천하기 위한 저희 국민운동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요. 선생님 준비하시고 먼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빨리 보내드려서 조금이라도 좀 안정을 취하시고 마음 정리하시고
내일 저희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제자들이 다 알아주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요거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번 파이팅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강성호 등재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 다음 주에도 뵙고요. 이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오늘은 새롭게 함께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도 저희 부산 최자영 교수님 모시고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